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연습한 줄 알잖아. 그지? 자, 올해 수능 드디어 한 달 남았죠? 오늘 30일 맞죠? 맞나? 31일? 31일이나 30일이나. 그래서 D-Day까지. 오늘은 예. 그리고 2부가 있어요. 2부는 D 플러스 1일부터 D 플러스 50일까지인데 다음 주에 하겠지만 미리 얘기하면 뭐 50일이니까 재수학원 어디 선정하는 법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얘기했었지.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 원서 쓰는 법 요거 알려줄 거예요. 다음 주에. 근데 쌤 라군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라군은 가면 안 돼. 라군도 있지. 어디? 대성, 메가, 청솔, 시대인재 이렇게 라군의 주요 인재 대학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원서는 가나 다군까지 써야지 라군까지 쓰면 안 됩니다. 자, 1페이지를 봅시다. 프린터 맨 앞에 보시면 1페이지를 보면 25년도 수능 이렇게 시험 보자. 뭐 PDF 자료가 있는데 없어도 되고 있으면 보기 더 좋습니다. 처음에 D30일 수능날 최상의 컨디션 만들기 거기 1번부터 읽어보시면 돼 있는데 거기에다 씁니다. 3개를 쓸 거예요. 1페이지에다 씁니다. 첫 번째 11시 전에 집에 가기 11시 전 귀가. 자, 대전제를 미리 설명을 좀 하자면 오늘부터 당장 바로 right now, today 몇 시? 11시 30분에 취침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진짜 시작이야. 오늘부터는 진짜 시작이야. 지난주에 새벽 2시까지 얘기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서 별로. 오늘부터는 진짜 시작이야. 해서 몇 시? 요게 일단 지켜져야 되는데 자, 잘 들으세요. 대전제가 뭐냐면 아침에 공부가 몇 시에 시작이 되냐면 수능이 8시 40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침 공부가 시작이 되었을 때 8시 30분에는 머리가 100% 돌아가야 돼. 그러려면 사람은 깨고 나서 2시간에서 3시간 있다가 머리가 100% 돌아간다니까 6시 반에는 일어나야겠지. 그러면 딴 건 못 지키더라도 이거는 대충 일단 이거부터 지키는 연습을 합니다. 얘가 되면 그러면 11시 반에 잠을 자는 게 좋은데 수능날 니네가 몇 시에 잘 거냐면 요거보다 30분 정도 일찍 잘 거예요. 30분 정도 일찍 누우면 11시 반에 잠들 수 있어. 그러면 이때 깨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전제는 뭐냐면 두 번째 낮에 뭐? 낮에 졸리면 안 돼.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취침 시간을 가져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그랬지? 노비 집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6시간만 자도 충분해. 요즘 내가 몇 번 보여줬었지만 선생님이 일주일 평균 취침 시간이 4시간 40분에서 5시간 20분이야. 실제로 잠을 그 정도밖에 안 자. 왜? 노비 집안. 그래서 낮에 졸리면 안 돼. 근데 나도 5시간 자면 조금 피곤해. 근데 6시간 자고 나면 그냥 개운해. 낮에 단 1도 졸립지 않아. 운전할 때도 그렇고 오후에도 졸립지 않아. 그럼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시간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수능 볼 때 12시 10분에 2교시가 끝나고 나면 낮잠 잘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10분이야. 10분에서 15분. 그러니까 요거를 지키면 돼. 됐니? 그럼 봐라. 6시 반에 일어나는 걸 지키자면 그리고 낮에 졸립지 않으려면 11시 반에는 자야 된다는 건데 쌤 저 12시에 자고 6시 반에 일어나도 졸립지 않아요.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그럼 12시에 자도 돼요. 그렇지만 적어도 좀 이따가 하겠지만 2주 전에는 다시 11시 반에는 일찍 자야겠죠. 그러면 얘를 지키려면 11시 반에 자려면 뭐? 11시 전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학원이 10시에 끝난다. 그리고 보통 지금 니들은 스터디 카페 가죠. 그렇죠?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가는데 이제 갈 시간이 없어. 그럼 바로 어디? 집으로 가야 되는 거지. 두 번째, 집에 가서 뭐? 가볍게 먹기.
제발. 작작 좀 쳐먹어. 그지? 집에 가면서 배고프니까 엄마 배고파. 가볍게 뭐 줄까? 치킨 한 마리. 이러지 마. 치킨 한 마리 아니면 밥 양푼 남은 거 밥솥에 밥 남은 거 있지. 뭐 그러지 마. 그냥 제발 가볍게 먹어. 제일 중요한 3번. 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선생님 집에 갈 때 저는 학원 버스 타고 가요? 아니면 집까지 갈 때 뭐 시내 버스 타고 가요? 그러면 전철 타고 가요? 그러면 그 가는 15분, 20분 동안 머리를 리프레시를 해. 그동안 유튜브 보고 그동안 인스타 해. 카톡 친구들이랑 카톡도 하고. 집에 가서 근데 집에 걸어간다. 걸어가면서 할 게 없다. 그러면 집에 가서 잠깐 봐. 단 20분 이내. 요거 진짜 지켜야 돼. 제일 중요한 건 특히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침대에 갖고 들어간다? 니네 보통 그렇게 갖고 가지. 지금부터 명심해. 침대랑 내 몸과 핸드폰이 삼위일체가 한 몸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기도할 거야. 무슨 기도? 알지? 12시 넘어서 자는 놈들 1분당 1점씩 떨어지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할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핸드폰 하루에 20분 이상 하는 놈들 자기 전에 낮에 뭐 이동할 때 밥 먹을 때 보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근데 뭐 자기 전에 핸드폰을 들고 본다? 그리고 같이 누워서 침대에서 이런 거 본다? 아유 참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세계를 니네 무시하는 거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 순삭 2시간이야. 이것만 해결하세요. 이 얘기는 내가 몇 번 했지 그랬지. 이제는 진짜야. 2주 후에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12시 넘어서 하루라도 잔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진짜 거의 없어. 아무리 늦게 자도 12시는 웬만하면 안 된다. 이게 진짜 첫 계절. 이게 첫 번째. 됐니? 제발. 2번은 니네가 제일 힘든 게 2번일 거야 아마. 그지? 작작 써먹기 그지?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면 제가 이제 진한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형광펜 하나 꺼내 놓으시고 1페이지에다가 요 2번, 3번 써주시고 밑에 박스 봅시다. 낮에 졸린 기분이 든다면 수면 시간 조절에 실패한 것입니다.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조절하기를 바랍니다. 낮잠을 자더라도 15분 이상은 절대 넘기지 말고 최소 오후 5시까지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졸리지 않도록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학교 가서 아직도 2, 30분 자요 손. 솔직히 점심시간 전에 10분, 20분 자요 손. 이제 금지. 이제 금지. 이제 그만해. 8시 학교 보통 몇 시까지 가니? 8시. 학교 도착 권장 시간 7시 반입니다. 6시 반에 일어나서 잘 봐. 니네 보통 7시 반, 8시 학교까지 5분이에요. 그래서 8시 40분에 일어나는 분도 있어. 9시까지니까. 6시 반에 일어나면 잘 들어. 밥 먹고 씻고 바로 나가. 집에 있지 마. 학교로 가. 귀마개 꽂고 교실에서 교실이 공부할 분위기가 아닌 그래서 6시 반에 일어나서 무조건 뭐 한다? 나간다. 집에 있지 마. 집은 편한 곳, 자는 곳, 쉬는 곳이어야 돼. 그렇게 집을 만들고 공부할 것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고 그냥 바로 나가세요. 밥 먹고. 어차피 집에서도 공부 안 하는. 그치? 안 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침에 공부되면 공부해도 좋은데 집에 있지 마. 그래서 7시 반,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하되 워밍업을 하되 뭐로 하냐면 나눠준 선택 모의고사 있죠? 그거 하나 푸세요. 그걸로 가볍게 공부하되 자 들으세요. 공부 시작하면 국어는 무조건 최소 몇 분? 90분. 수학은 몇 분? 100분에서 2시간 정도 무조건 한번 딱 시작하면 90분 유지합니다. 그 90분 동안 텐션, 긴장의 끈이 놓치지 않고 집중이 계속 되도록 연습하세요. 지금부터.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딱 시간을 꼭 그렇게 8시 40분부터 해야지 안 해도 좋으니까 한 번 시작하면 국어 같은 경우는 90분, 영어는 수학은 2시간 정도. 요 정도 집중 꽉 유지해서 중간에 쉼 없이.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 종이 울리고 교실을 옮겨야 되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쉬는 시간은 2번에 한 번만 쉽니다. 1, 2교시 끝나고 쉬고 3, 4교시 끝나고 쉬고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즘 거의 다 학교에서 풀 자습이죠. 그렇죠? 요거 한번 해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밑에 보면 한 달 전부터 내일이죠. 수능날과 똑같이 생활합니다. 단 일요일 하루 정도 늦잠. 한두 시간이야. 근데 잘 들어. 일요일 늦잠 잘 때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야, 한 달 남았다. 한 달. 니네 피해는 금요일, 토요일에 어떻게 새벽 2시, 3시까지 늦잠 자는 게 혈액에 남아있어. 왜? 초중고를 고1, 2까지 그렇게 지냈으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지냈지. 이제 금지. 그러니까 앞으로 4주 남았다고 생각하고 4번의 일요일 동안 늦잠 자래. 취침 시간은 똑같아야 돼. 똑같대? 기상 시간만 한두 시간 정도 푹 자는 거야. 그렇게 해서 조금 피로를 풀어주는 거지. 한두 시간, 두세 시간까지 괜찮아. 근데 20시간 이건 곤란하겠지, 그치? 그건 안 돼. 눈 떴더니 일요일 저녁이에요. 이건 곤란하고. 다음 2페이지 2번 수업도 자기 시간에 듣는 거 아침에 계획 세우라고 얘기했던 거 알아두시고 3번의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기적은 일어나지만 기적은 끝까지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이다 라고 돼 있는데 칠판 한번 봅시다.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3월달 공부 3시간과 10월달 공부 1시간은 맞먹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이제 여기 올라가는 막바지 진짜 여기입니다. 얘들아 좀 미안한 얘기지만 90%에서 95%는 거의 결정이 됐어 점수가. 근데 이 5%랑 10%가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뒤집어지는데 이거 진짜 무시 못해. 1교시가 국어라서 국어라는 과목 때문에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국어가 1교시이기 때문에 1교시 때 국어 점수가 제일 많이 뒤집어져. 영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등급제가 아니었을 때는 부동의 1%, 2%가 있었어. 걔들은 시험이 어렵든 쉽든 무조건 1등급이야. 1%. 수학도 대부분 변동이 심하지 않아. 제일 심한 게 국어야. 국어 같은 경우 3등급이 1등급 되고 1등급이 뭐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2등급 맞는 애가 4등급 맞기도 하고 3등급, 2등급 맞는 애가 제일 심한 경우 2등급 맞는 애가 6등급 맞은 경우도 봤어. 왜? 23번까지 풀고 끝. 시간이 45분이 남았는데 글이 하나도 안 읽히더래. 시험지 하얗더래. 원래 그래서 시험지는 원래 하얗다고 내가 얘기해줬거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진짜 끝까지 막판 피치를 다 올리시고 생활이 바뀌면 얘들아 몸이 피곤하면 낮에 아무것도 못해. 머리가 어지럽고 졸리고 그러기 때문에 몸부터 만드세요.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이 페이지 맨 마지막 오늘부터 니들은 럭키비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뭔 줄 아나? 네, 생각하시고 여기 보세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대학생이 될 수 있다, 재수생이 될 수 있다 아닙니다. 대학생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겠니?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음 3페이지 D-14 수능날 최상의 컨디션 만들기. 아직도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고 저거 하는 애들. 작년에 정말 말 안 듣는 니네 누나 언니 한 명 있었습니다. 와, 10월 31일까지 새벽 2시에 잡니다. 스카 같다. 11월 1일 날부터 바꾼다고 하는데 딱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뀌나? 안 바뀌고. 걔 정시로요. 미니멈 중경외시 이상이었습니다. 모의고사 9평도 그렇고. 근데 11월 달에 바꾼다고 바뀌었는데 바뀌나? 안 바뀌어요. 그리고 고생하다가 수능 끝나고 만났는데 나도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뭐? 수능 전날 11시 반에 잔다고 누웠는데 자기도 일찍 자야 되는데 누웠는데 그 잠이 오나? 되나? 1시 10분인가 그때 잠들었고 눈 떠보니 깨는 시간은 6시 반에 깼는데 몽롱하지 뭐. 수능날 잠을 적게 자면 그날 뭐? 졸립지는 않아. 근데 머리가 띵하지. 어떻게 됐겠어?
홍대 갔어. 물론 홍대도 좋은 학교지. 좋은 학교인데 자기 실력보다 점수가 확 떨어져도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입에 개가 붙는 거. 뭐? 제발 생활부터 바꾸라. 야, 자기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만큼 발휘 못 가면 발휘 못하면 얼마나 아깝니까? 그죠? 그래서 1번 수능날 자고 일하는 시간과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가질까? 2번 매일 할 공부들에 대한 체크리스트 만들고. 자, 이거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투두리스트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도 아마 뭐 하루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어때요? 오늘 뭐 했나 싶지? 공부 좀 한 것 같은데 뭐 했는지 몰라. 그럴 땐 뭐 해라? 쓰지 않아. 3개 쓰면 안 돼. 4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국어 중에서 내가 할 거 뭐 있는지 정확하게 쓰세요. 아침에 선택 모의고사, 그 다음 오늘 모의고사 푸는 날, 기출 푸는 날, 수학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수학 오늘 미적 끝내기 이런 거 안 돼. 그럼 미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교재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그거 써놓고 9개에서 10개, 8개에서 뭐 10개 정도 되면 그거 지워나가고. 잘 들어. 잠들기 전에 반드시 뭐 해라? 이거 읽고 자라. 아, 내가 오늘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미 없는 날을 보낸 게 아닌가 싶은데 보고 나서 하세요. 그리고 잠들어. 그리고 자기한테 최면을 걸어. 뭐, 아, 오늘 내가 할 거 다 했구나. 조금 못한 거는 내일 마저 해야지. 그 생각을 하세요.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4페이지 봅시다. 눈이 아파요. 안경 괜찮죠? 그죠? 눈이 많이 아파요. 아니 렌즈를 아침에 꼈는데 렌즈가 기스가 너무 많이 나서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드라이버를 해서 빼버렸어요. 눈에 지금 빼는 게 없어요. 자, 나 눈 좋아. 라식 했잖아. 이러고 지난주에 여기 까만 옷 입고 왔더니, 그리고 청바지 입고 왔더니 다른 애들이 잡스라고. 잡스야. T-5 이제 마무리할 시간. D5, 4, 3, 2, 1 풀 거 있죠? 그렇죠? 옆에다 쓰세요. 공도쌤이 준대 라고 써두세요. 제가 안 써도 돼! 제가 줄 거예요. 언제 줄 거냐면 우리 11월 8일날 종강하죠? 그렇죠? 금요일날 종강할 때 토, 일, 월, 화, 수 풀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종강하는 날 줄 겁니다. 그러면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하나씩 풀면 돼요. 근데 풀고 나면 정말 놀랍습니다. 왜? 우리가 구평 본 지 한 달 조금 지났죠? 그치? 그럼 한 달 뒤에 하루 전날 구평 모의고사 풀잖아요? 세상에. 문제 푼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다 맞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틀린 것도 틀리고 맞은 것도 틀려요. 그러면 이것이 이대로 시험 봐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거 봅시다. 전날.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해집니다. 하루 전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요? 학교 갑니다. 똑같이 생활합니다. 여기서 학교 가서 학교 가면 뭐 줍니까? 수험표 줍니다. 수험표 주면 사진 보고 확인하세요. 이게 나라고? 뭐 그지? 이게 과연 내가 맞나? 뭐 그지? 감독관이 오해하시지는 않을까? 그리고 사진을 보고 수험표를 받고. 옛날에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라냐면 학교 가보라고 그랬었어요. 먼 경우에는. 근데 요즘은 어플도 잘 발달돼 있고 대충 찍으면 집에서 몇 분까지 걸리는지 알죠? 그렇죠? 아마 아침에 니들 부모님이 다 대부분 데려다 줄 거예요. 전철 타고. 근데 너무 좀 차가 막힌다거나 그러면 전철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다 데려다 줄 겁니다. 근데 굳이 안 가봐도 됩니다. 안 가봐도 되고. 괜히 어떤 애들 이런 애들 있습니다. 학교랑 좀 교실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학교 가봅니다. 교문 닫혀 있습니다. 교실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몇 년 전에 성남에서 그 전날 그 알지? 남학생 하나 수능 시험지 훔치러 들어갔었잖아. 담 넘어서 시험 보기 전날이다. 전날 들어갔다가 현장에서 경찰 체포. 왜? 그냥 가서 미리 한번 보고 싶었대.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학교 못 들어가니까 굳이 가지 말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먼 경우에만 써놨는데 기왕이면 이동하는 수단으로 가되 안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2번 준비물 챙기기. 거기에 보면 옷이 있는데 옷에서 옷 유의사항이 뭐냐면, 옷 유의사항이 뭘까? 옆에다 쓰세요.
이거 의외로 잘 알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수능날 이상 한파가 있어갖고 수능날 굉장히 추웠던 경우가 많아요. 뭐 올해는 뭐 요즘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게 없었는데 맨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반팔 티를 추천합니다. 됐니? 반팔 면티 하나 있어요. 자칫 잘못해서 히터 바로 밑자리에 앉으면요 겁나 더워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시험 볼 때 겁나 추웠었는데 뭐 반팔 티 입고 갑니다. 됐니? 그 다음 위에 티 입고 제일 편한 입은 듯 안 입은 듯 안 입고 가면 곤란하고 그치? 감독관 놀래. 선생님 제일 편한 거 비키니 뭐 수영복 남자 수영복 괜찮나요? 괜찮아. 감독관이 놀랄 뿐이야. 그치? 뭐지 이 새끼는?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편한 옷 입고 가고 그리고 얇은 옷 진짜 얇은 옷 입고 위에 티 입고 그다음 뭐 괜히 교복 입고 가서 고3에서 뭐 실수하면 교복 입고 와서 봐달라고 그딴 짓 하지 말고 제일 편한 옷. 잠옷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감독관이 놀랄 뿐이에요. 그치? 뭐 자러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치? 그래서 가져가시고 얇은 옷도 가지고 제일 편한 옷 입고 가세요. 진짜 추우면 더 입으면 되니까. 여기서 주의사항. 옛날에 이상 한파가 있었을 때 되게 추웠던 적이 많았다고 그랬죠. 수능에 전자기기 반입 금지죠. 그 반입 금지됐을 때가 2005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그때쯤인데 되고 나서 반입하면 어떻게 된다? 3년간 수능 금지였어요. 처음에 전라남도 광주에 한 여학생이 시험 보러 들어가는데 이상 한파가 되고 추우니까 아빠가 데려다 주면서 뭐 애를 아빠가 이제 파카 벗어서 준 거예요. 추우니까 애가 너무 추워하니까 떨고 왔죠. 휴대폰 다 내세요? 당연히 냈죠. 그지? 1교시 시험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아빠가 벗어준 파카 안에 아빠 핸드폰이 있었다. 끝. 그래 바로 나갔어. 진짜 쫓겨나. 뉴스에 났는데 와 그거 보고 진짜 맴짓 진짜 아빠 마음이 어떨까? 아빠 술 엄청 드셨을 것 같아. 두 번째 애도 3년간 수능 금지였던 걸로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얼마나 그럴까? 3년 동안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대학도 못 가고 얼마나 괴롭겠어. 결론은 혹시나 시험 보러 들어가는데 엄마 나 한번 옷 벗준다면 괜찮아요. 노 땡스. 그리고 혹시나 입는다면 주머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카드는 괜찮아. 핸드폰은 반드시 빼서 돌려. 알겠니? 옷 그래서 제일 편한 거 입고 가져가고 물통 가져가고 귀마개 가져가고 우황청심원 그거 먹을래 되는 아침에 먹어보고 미리 만약에 꼭 먹고 싶다 그러면 내일 한번 먹어보세요. 왜? 내일 서울시교육청 보니까 그지? 근데 지난번에 한번 먹어본 애들 있을 거니까 부작용은 웬만하면 없을 겁니다. 드셨습니까? 다음 세 번째 9시 전에 집에 들어가는데 저녁 자체를 집에서 드세요. 웬만하면 먹고 들어가고 집에서 먹고 집에서 좀 있다가 하되 9시 넘으면 웬만하면 핸드폰을 꺼둡니다. 자, 안 꺼두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니네 단톡방 여러 개 친구들도 많을 거고 뭐 반 단톡방도 있고 뭐 별의별 단톡방 많죠. 올라오는 거랑 맨날 이런 글만 합니다. 어떻게 떨려 우리 제일 진짜 시험 보나 봐. 내일이면 시발 끝이다 막 그러고 욕 쓰고 막 장난 아닙니다. 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다 그거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떨려 막 이러고 그 다음 올라오는 이모티콘에는 도끼, 삼지창, 포크 막 이런 걸 넣습니다. 왜? 잘 찍으라고. 그리고 갑자기 누가 전화합니까? 큰아빠나 할아버지가 전화옵니다. 왜? 내일 시험 보는데 시험 전화하셔서 그럽니다. 걱정되시니까 이해는데 할아버지 그래 부담 갖지 말고 부담 안 주려면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근데 다른 뭐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지 뭐. 웬만하면 전화기 꺼두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빠, 큰엄마가 전화하면 받지 마세요. 받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세요. 애 지금 내일 시험 본다고 저거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연락 드릴 거라고. 너무 섭섭해하는 가족이잖아. 안 섭섭해하실 거야. 그리고 아빠나 엄마, 특히 아빠 영상 보시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 부모님 중에 이런 부모님 계십니다. 자기 형제 있는 사람 있죠? 대부분 다 있죠? 밤 한 9시 되면요 집에 불을 다 겁니다. 왜?
언니, 형 내일 시험 보니까, 누나 내일 시험 보니까 빨리 자라고 조용하게 이렇게 9시 반 되면 불 다 꺼버리고 빨리 들어가서 자라고 그럽니다. 9시 반에 자면요 새벽 1시에 깹니다.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전날은 언제? 내가 11시 반에 잔다면 요거보다 조금 일찍 갑니다. 조금 일찍 가서 누워서 잠들면 돼요. 됐니? 제발 뭐 9시 됐는데 초저녁부터 6시부터 불 끄고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 미리 자지 말고 평상시보다 조금만 일찍 들어가서 자면 돼요. 그래, 개인 물품 잘 준비하시고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시험 시작자. 여학생들 그 생리통 관련돼서 심한 애들은 그 조절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재수생들은 알아서 하는데 그 얘기 한번 해줘야지. 잘 하시면 되고요. 시계 잘 챙기고. 자, 시험 시작 전입니다. 6페이지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꼭 식사를 합니다. 평소 먹던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에 저는 뭐 맨날 가볍게 등심 뭐 이렇게 없겠지, 그렇지? 살치살 좋아해요. 뭐 하지 마. 그래서 가볍게 먹고 시험지를 가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거, 이를 갈 때 책 많이 갖고 가는 애들이 있는데 야 얘들아, 가방은요 그냥 진짜 가볍게 들고 가세요. 어차피 가서 니네 눈에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와. 일단 이거부터. 도착 권장 시간은 7시 30분 전후입니다. 실제로 선생님 수능 아침에 볼 때 메가스터디 있었을 때 계속 아침에 해마다 나갔었는데 7년을 나갔구나. 나갔는데 7시 20분부터 7시 40분에 애들이 거의 다 들어가요. 진짜 빠른 애 6시 반부터 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6시 반에 왜 왔니? 그랬더니 교실에 익숙해지고 친해지려고요. 그러니까 너 여기 하루만 있으면 돼. 그랬더니 그것도 재수생이었어요. 우리 학원 다녔던 애. 내가 절대 일찍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그래도요. 그랬더니 잠은 푹 잤니?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잠은 다 자서 다행인데 7시 반 전에 됐니? 그러니까 도착 시간 조절하면 되고 6시 반에 내가 일어나서 7시 반까지 오려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 전날 머리를 감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아침에 그러면 모자 쓰고 가는지 머리가 뻗었어요. 그날 잘 보일 필요 없죠. 그치? 감독관이 머리가 예쁘구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전날 다 해놓고 샤워도 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바로 나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7시 반 전후에 가시고 그때 되겠지만 이날 아침만큼은 니들이 왕이에요. 모든 게 우선이 돼. 뭐 좀 하다가 막 급하면 빵빵 되면 수험생이에요 미안해요 그러고 가면 돼. 그치? 끝나고 나면 호갱이야. 그치? 끝나면 호갱이지만 시험 보기 전까지는 니들이 왕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다 하면 되고 아침에 7시 반에 가되 책은 가져갈 거 최소 아침부터 가서 7시 반부터 도착해서 사탐 총정리, 과탐 총정리하겠다. 진작하지. 뭐 그날 아침에 뭐 내신 보기? 그거 진작에는 가서 공부도 안 돼. 그래서 가볍게 보되 국어는 추천합니다. 국어는 독서 한 지문, 문학 한 지문 보되 중요한 건 뭐? 읽어본 지문, 풀어본 지문으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전혀 모르는 새로운 지문 푸는 건 비춥니다. 왜? 80분 동안 초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이미 그때부터 뭐 어려운 거 막 풀고 쉬운 거 차라리 고1 모의고사 풀고 가도 괜찮아요. 근데 잘못 걸리면 그죠? 잣대죠. 그렇죠? 왜? 어려운 거 나오면 정답률 30%짜리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읽어본 걸로 가져가고 책도 최소로 가져갑니다. 단 우리 지금 나눠준 요거 이거 수능날 아침에 가져갈 자료입니다. 가져가야 돼. 요거 가져가야 돼. 알겠지? 특히 이게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면 1교시 끝나고 이 프린트가 진짜 엄청나게 저게 되는데 다음 가서 7시 반에 가서 여기 보세요. 최대한 차분하게 움직이고 그치?
도착해서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준비물 중에 1교시 끝나고 가져갈 간식이 있죠. 밥은 알아서 가져가되 간식을 뭐를 가져가냐면 보통 이제 세 가지를 추천하는데 첫 번째가 한 개야. 한 개. 5개 한 팩가 말고 5개 주렁주렁 그거 말고 한 개. 아예 가져갈 때부터 한 개. 뭐 이만한 거 들고 가지 말고 적당한 크기 한 개. 1교시 끝나고 먹습니다. 뭐 이거 먹으면 뭐 베타판과 감마판과 뇌파가 조금 증폭된다고 해봤자 얼마나 늘겠어 바나나가. 어쨌든 그냥 안 먹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지? 그래서 바나나 한 개는 먹거나 아니면 초콜릿을 먹기도 하는데 초콜릿은 평상시에 소화 잘 안 되고 위 안 좋은 애들은 먹지 마세요. 알겠니? 위 안 좋은 애들은 먹지 말고 바나나 드시면 되고 견과류도 먹기도 하죠. 그렇죠? 견과류. 가끔가다 어떤 애들이 선식 뭐 얘기하는데 뭐 가져가서 먹어도 됩니다. 선식 알죠? 들어봤니? 뭐 옛날에 무슨 황뭐 생식 그리고 안 들어봐서 생식한다 선식한다 다이어트 한다고 막 미숫가루 같은 거 가루로 된 거 있잖아. 모르나? 아무튼 내 아는 선생님이 그 살 뺀다고 남자 선생님인데 뚱뚱했고 살 뺀다고 선식하는데 선식 먹는데 살이 안 빠진대. 왜? 그랬더니 선식을 과식해서. 그렇죠? 선식을 하루에 막 아침에 도착하고 나서 기운 받는 법 소개합니다. 온 기운을 받는 법 얘기한 적 없지? 있나? 7시 반에 도착해요. 요즘은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아침에 뭐합니까? 수능 응원합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1, 2학년 애들이 와서 자기 학교 선배들 오면 와 그러고 막 으쌰으쌰 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합니다. 근데 내가 갔는데 우리 학교 애들이 없어. 어차피 남녀 따로 보지. 그렇게 망하면 교실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좀 있다가 가볍게 지문 하나 읽고 마음이 좀 붕 떠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차분하게 있다가 글도 읽고 차분하게 해서 글을 하나 봐요. 그러면 한 7시 한 55분쯤 되면 슬그머니 가방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 놓고 되게 가볍게 긴 가방을 들고 교문 밖으로 나오세요. 슬그머니 나와서 뒷문으로 나와도 되고 후문으로 나가고 정문으로 가서 앉아갖고 뭐 편의점 가서 커피 한 잔 사 마시고 담배 그러죠. 있다가 시계를 딱 보고 8시 한 6분쯤 되죠. 5분 정문 바로 앞에서 보여야 돼. 앞에서 8시 한 5분 6분쯤 되다가 나오고 있어요. 영상 보고 있다가 6분쯤 돼서 앞에서 슬슬 걸어가요. 8시 10분에 교문이 닫습니다. 교문이 닫는데 해마다 가보면 8시 5분, 7분, 8분, 9분 경찰차 엥 하고 와서 오토바이 타고 오고 막 늦고 장난 한 명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8시 한 6분쯤 교문 앞에서 어떻게 돼요? 한 30m 앞에서 그때 되면요 들어오는 애들이 없어요. 거의 다 끝나요. 8시 10분에 교문이 닫으면 거기서 응원하는 애들이 다 빠지는데 그때 등원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니네만 8시 한 6분쯤 돼서 한 30분 앞에 두고 살짝 뛰세요. 늦은 척. 살짝 뛰면요 거기 응원하는 애들 50명, 100명이 전부 다 와! 100명의 기운을 받는 거야. 받으면 와! 최종원!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야 그거 하고 대신 뭐 어설프게 하면 안 돼. 시간 좀 보고 10분 지나가면 안 돼. 8시 10분 되면 교문 닫아요. 그러니까 8시 안전하게 8시 한 3분 후에서 4분쯤 교문을 이렇게 뛰어가고 앞에서 뛰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옛날에 재수형 한 명이 진짜로 하더라고. 거기 네모박스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나 뭔가적인 늦점을 자는 경우 해마다 한 명씩 있다고 그랬었죠. 한 학교당 한 명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왜 늦점 자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로 믿어서. 아유 설마 시험인데 지가 안 일어날까? 아유 설마 시험인데 엄마가 안 깨워줄까? 딱 한 경우 케이스 진짜 긴장해서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인나자마자 학교까지 30분 걸리는데 눈 뜨니까 7시 반이야. 그럼 어떻게? 후닥닥닥 움직였다가는 끝장이야. 천천히 니들은 씻으러 들어가고 옷 갈아입으면 엄마는 아침을 차려주고 아침 먹는 동안 엄마는 점심 차려주고 아침 먹자마자 바로 뭐
112에 전화. 그래서 딱 세 마디 하라고 그랬지. 뭐? 수험생이에요? 늦었어요? 살려주세요. 이거 딱 세 마디를 하면, 그리고 이를 딱 끄면 헹구고 딱 나면 경찰이 띵동해. 진짜 경찰은 생각보다 니들 가까이 있다. 그날은 진짜 초비상근무이기 때문에 아침에 다 해준다. 경찰차는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안에서 열리지 않는다. 밖에서만 열린다. 그죠? 그리고 오토바이 사이드카 타고. 저 그건 안 타봤어요. 경찰차는 타봤는데 아무튼 왜 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탔는지는. 그래서 그 경찰차를 타면 뭐 어떻게 된다? 그날 아침에 경찰 아저씨는 전국의 모든 경찰 아저씨들은 정록 생명이 됩니다. 모든 불이 녹색으로 바뀌어요. 빨간 불 따위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가요. 30분 거리 10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은 니들이 왕이라고 그랬지. 도착했어. 됐지? 그리고 시험 잘 보면 돼요. 자, 시험 시작 후 3번에 1번 시험지 확인하는 시간을 주면, 근데 이제 대부분 안 줍니다. 요즘 근래 애들 물어봤더니 옛날에 시험지 받으면 인쇄 잘 되는지 35분에 시험지 배포해요. 5분 전에 시험지, 10분 전에 OMR 카드, 5분 전에 시험지 배포하고 나서 인쇄 잘 됐는지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확인할 때 천천히 읽으면서 뭐나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보면서 확인하면 되네. 확인할 시간을 안 주면 이것이 딱 시작하면 뭐 한다? 우리 아까 연습했던 대로, 모의고사 볼 때 연습했던 대로, 특히 독서는 뭐만 보면 된다? 문제 순서, 과학 지문 나왔고, 그 다음 처음에 사회지문, 독서론, 사회지문, 과학지문, 인문복합 나왔는지 확인하고, EBS 분명히 우리가 아는 작품 3작품에서 4작품 정도 나올 텐데 뭐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지? 그리고 봅니다.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주위 학생들의 시험지 넘기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데, 자, 우리 푸는 순서 지금 다 다르죠. 어떤 애들은 화작부터 풀고 어떤 애들은 독서론부터 풀 거야. 수학 같은 경우 1번부터 풀지만, 그지? 주위에 시험지 넘기는 소리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왜? 막 넘기면 뭐 하는 거다? 쟤 지금 스킵하는 거고 자기가 풀고 싶은 것부터 푸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야지. 자기가 풀고 싶은 거 푸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기 풀고 싶은 거 풀면 돼. 단 화작부터 풀었는데 애들이 다 넘겨. 근데 나만 안 넘겨. 요건 좀 신경 써야겠지. 그렇지?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으니까 보고 나서 하면 되고. 1번 위에, 2번 위에 뭐가 있냐면 그 3번에 잘 보시면 돌발 3번에 돌발 상황이 생겨요. 이게 은근히 많아요. 돌발 상황. 첫 번째 뭘까? 제일 심한 경우 옆에 있는 거 다리 떨어집니다. 겁내 다리 떨어요. 펜 돌립니다. 얘기했었지. 그리고 우리 뭐 산다고? 다음 주에 공동 구매합니다. 손도끼랑 사시미. 알지? 그렇지? 사서 어떻게? 펜 돌리면 손도끼, 이거 아니야. 그냥 손 들어. 손 들면 감독관이 와. 물어볼 거야.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그러면 어떻게 돼? 뭐라고 얘기하면 돼? 인연이 다리 떨어요. 이 새끼가 다리 떨어지. 그러지 말고. 다리 떠는 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그 시험제 냈어. 옆에 친구 다리 떨어요. 신경 너무 쓰여. 그러면 감독관이 얘기해 줄 거야. 1교시 끝나고 괜히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러지 말고, 그냥 괜히 분란은 안 일으키는 게 좋아. 신경 쓰이는 거다. 단 내가 시험 보는데 신경 쓰일 정도는 손 들고 얘기를 하는 게 좋아. 손을 가볍게 들어. 들면 올 거야. 감독관 2명이에요. 알겠니? 그리고 여학생 교실 잘 들어. 1교시 끝나고 우는 애들은 남교실이나 여교실이나 1교시 끝나고 우는 애들은 있어. 근데 끝나고 우는 건 괜찮아. 상관없어. 근데 1교시 보는 중간에 울어. 여학생 봐. 가끔 있어. 특히 문과. 시험 보다가 갑자기 울어. 진짜로. 1교시 끝나고 우는 남학생도 있다고 그랬지. 손 들어봐. 그러면 재수생들 손 든다니까. 너 누가 울었어? 제가요.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1교시 끝나고 1교시 보는 중간에 우는 때 그러지 마. 그 울면 신경 쓰이니까 딱 닫고. 진짜 돌발상이 많이 쓴 거야. 옛날에 얘기했었잖아. 감독하시는 여선생님이 간질로 쓰러지셨다고. 발작 일으키고 119고 난리 나갖고 그 반에도 5분 동안 시험 못 보고 그래서 끝나고 5분 시간 더 줬어.
애들이 찾아와서 보자마자 쌤 저 1교시보다 난리 났었어요 막 얘기하더라고. 별의별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을 진정하느냐 그게 관건이야. 됐니? 차분하게 보면 되고. 펜 돌리고 감기 걸려갖고 기침하는 애 옆에 걸리잖아. 그거 진짜 힘들다. 이 재수생들 선배들 사례 중에 꼬박꼬박 나오는데 걔는 진짜 그렇다고 뭐 기침 못하게 뭐 입을 가서 틀어 막을 수도 없고 그래. 그거 귀마개 진짜 준비해야 돼. 귀마개 다 갖고 가세요. 귀마개 되는 건 알지? 그지? 안 되면 에어팟 꽂아서 하면 되지. 아니 뭐 시험이야 내년에 다시 보면 되는 건데 뭐. 3년. 자, 아니야 니네는 1년이고 올해 1년 아니야 요즘은? 1년인 걸로 아는데 떨려서 아까 얘기했지만 23번까지 푼 여학생이 있다고 했었지. 어떤 애는 밀려서 썼다고 하는 애도 있어. 밀려서 쓴 애들이 실제로 있는데 밀려서 썼다고 얘기하는 애들의 98%는 밀리지 않았어. 자기가 시험 못 본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무마하는 건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정말로 밀려 쓴 애도 있어. 성적이 항상 1등급 나오는 애가 갑자기 국어만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 선생님 제자 중에 34번부터 밀렸을 거야. 그리고 걔 국어 빼고 이제 다른 걸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4번 시험지가 하얗게 보일 때 거기 네모 박스 있지. 거기다 별표 쳐두고 이거를 자, 이 프린트 니네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읽어야 돼. 이틀에 한 번씩은 읽어서 완전히 니네끼리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잘 보려고 하지 말자. 시험지가 얘들아 자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1교시 국어를 시험 볼 때 국어를 잘하고 다른 과목 못하는 애랑 국어를 못하고 다른 과목 잘하는 애랑 누가 더 뜬다고 그랬었지? 누가 더 뜰까? 국어 잘하고 다른 과목 못하는 애랑 국어 못하고 다른 과목 잘하는 애랑 국어 잘하는 애가 더 떨어. 왜? 여기서 뭐 최저 맞춰야 되고 이걸로 점수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니네 뭐 못한다고? 스킵 못해. 명심해 얘들아. 시험이 나만 어려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네. 충분히 있어. 진짜 있을 수 있어. 근데 농담반 진담반인데 나만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얘들아 뚜껑 열어보기까지 아무도 몰라. 됐니? 뒤에 나오지만 가채점하고 나서 옛날에 얘기했었었지. 자 1교시부터 얘기해줄게. 나 모모 군 선배 중에 대성학원 선배 중에 1교시 시험을 봤는데 그때 화법 화장문 1번부터 15번까지 화장문이 있던 시험에 그 8시 40분부터 시작하고 15문제 풀고 나면 9시 3분이 되면 정상인데 걔가 시험이 딱 끝났을 때 시계 보니까 9시 15분이더래. 와 잡됐다. 그래서 나머지 풀는데 두 지문, 한 지문 반은 못 풀었대. 두 문제 찍고. 그래갖고 못 풀었는데 시험 전체 보니까 81점 나왔더래. 그날 저녁 가채점 했는데 80점 나왔더래. 끝났다 시험.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1등급 84, 2등급 3. 홍대 자정 갔어.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지. 1교시 나만 어려운 경우는 애들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어. 내가 어려우면 다른 애도 다 어려워. 됐니? 그러니까 편하게 시험 보고 하면 되고 1교시 끝나고 해야 될 거야. 다음 페이지 쓰세요. 8페이지 맨 위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이라고 씁니다. 한족연 시험 보는 내내 요거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이게?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아니 핫팩 일부러 뭐 발에 붙이고 그러지 말고 또 한족연 요거 지키시고 1교시 시험 보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기왕이면 교실 밖에 나가서 복도 나가서 창문을 조금만 열어서 니네 내일도 시험 보고 나서 알겠지만 1교시 시험 보고 나면 얼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시뻘개져. 그러니까 반드시 머리를 식혀야 돼요. 뭐 화장실이 급하니까 화장실 갔다 와도 되는데 갔다 와도 되지만 머리 꼭 식히세요. 특히 교실이 1, 2층인 애들은 차라리 운동장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그 옛날에 나가라고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은 나가서 울었대요. 1교시 끝나고 나서 머리를 반드시 식히고 해야 되고 얘기했었죠. 경쟁자를 없애는 법. 네? 기억나나? 다른 교실에 친구가 있는 걸 찾아간다. 1교시 국어가 겁나 어려웠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 찾아가서 뭐라고 한다? 야 이번 국어 1등급 또 98 아니면 100이겠구나. 이렇게 쉽게 내더니 평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한마디 하고 너도 그랬어?
라고 한마디 하고 빠지면 그 교실은 끝장이다. 그치? 이렇게 없애는 거야. 자, 한번 봅니다. 잘 가. 두한 조견하고 1교시 끝나고 가볍게 먹고 됐니? 그 다음 밑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에 메모 박스가 있는데 제발 이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1교시 시험을 망했다고 느낄 때 여기에다가 별표 형광펜은 눈에 확 띄게 쳐주세요. 진짜. 그리고 접어둬도 돼. 진짜. 해마다 이 프린트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진짜 살아났습니다 하는 애들의 대부분이 이거야. 꼭 있어. 니들한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진짜 1교시 시험 망한 경우가 있는데 진짜 복도 나가서 우는데 울다가 수능 포기급서 쓰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이거 생각이 나서 이 프린트 꺼내갖고 이거 읽어보고 마음 차분하게 다스려갖고 2, 3, 4교시 다시 웬만큼 봐갖고 일단 대학을 붙어놓고 다시 반수한 애도 있고. 알겠니? 100번 읽으세요. 외울 정도까지. 됐습니까? 넘깁시다. 자, 2교시 끝나고 나서 점심 먹죠, 그렇죠? 점심 먹고 나서 선생님 졸릴까봐요. 많이 안 먹으려고요. 배고픈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적당히 드세요. 적당히. 알겠니? 얘들아, 왜 1교시 끝나고 간식 먹냐면 시험 보다가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 기능의 20%가 떨어진대요. 알겠니? 졸면 더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떻게 적당히 드세요. 그러고 나서 1교시 끝나고 운동장 크게 2바퀴 도세요. 크게 2바퀴 돌면 아마 친구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강의를 들었다거나 그런 애가 운동장 걷고 있을 거예요. 같이 손잡고 자, 그렇게 걸으세요. 다음, 3교시가 끝난 후 나갈까? 어차피 다시 할 건데 요 따위 생각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 들으세요. 선생님 3교시 끝나고 나면 니들이 뭐 해야 되냐면 긴장을 계속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4교시에서 긴장 풀려갖고 저거 하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3교시 끝나고 어차피 다시 할 건데 이런 생각하는 애들 한마디만 할게요. 선생님 저 반수하려고요. 등급이 어떻게 되는데? 딴 거 안 물어보고 수학 등급만 물어봅니다. 수학 몇 등급이니? 수학 4등급이요. 반수하려고요.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어머니를 드려. 수학이 4등급 수능 때 부평에도 4등급, 수능 때도 4등급, 5등급 나왔는데 반수한다? 나머지 과목 거의 나머지 과목 오를 수도 있겠지만 수학이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반수 하나 많아요. 거의.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이해되니? 수학이 2등급이에요. 반수하려고요. 그럼 일단 시작해봐. 선생님 저 4등급 이하인데 반수하려고요. 재수해야 됩니다. 반수하면 진짜 시간 날리고 돈 날립니다. 점수가 거의 안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오르는 케이스도 있지. 평상시에 2등급 맞다가 수능 때 4등급 맞았다. 그런 경우는 빼놓고 일반적으로 내 실력이 진짜 4등급, 5등급인데 반수를 하겠다? 안 오릅니다. 거의 100%는 아니지만 한 95%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재수를 하거나 반수를 할 생각이 있거나 그렇다면 시험을 최대한 끝까지 잘 봐두세요.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됐니? 자, 그리고 다음 6번 최대한 긴장 유지하라고 그랬고 7번 이제 집으로 오는데 채점해야 되는데 채점 오기 전에 여기 잠깐 보세요. 거기도 써놨는데 이미 수험표 뒤에다가 이제 뭘 가져가냐면 가채점표를 가져갑니다. 가채점표를 이렇게 해갖고 붙여갖고 쓰게끔 돼 있거든요. 쓰게끔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니네 수능 총 문제 해봐야 총 몇 문제야? 160문제?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 때는 훨씬 더 많았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 내가 푼 문제 다음날 똑같이 풀어보면 답이 기억이 나야 될 텐데 답이 기억이 안 난다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가채점표는 일단 첫 번째 수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나 꼭 필요한 경우는 가채점표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가채점표 쓸 시간이 없다면 차라리 한 문제 더 맞출래요. 수학 한 문제 더 맞춰서 3점 더 올라가면 인생 바뀝니다. 학교 바뀝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가채점표는 잘 생각하시고 옛날에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종이 딱 쳤어요. 그래서 컴사를 치우고 OMR 카드를 딱 엎어놓고 시험지도 딱 한쪽에 치워두고 OMR 카드 이제 펼쳐놓고
꺼내갖고 거기다 손 들고 감독관한테 손 들고 이 가채점표 써도 되냐고. 안 된다고 그러면 울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몇 킬로냐? 안 되거든요. 수시에. 울어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한 놈이 남자애가 진짜 했어요. 그래갖고 자기는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알아서. 근데 요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수시나 최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꼭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다른 거는 풀고 기억날 것 같은데 찍은 것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됐니? 자, 시험이 끝났습니다. 사교직 한국사까지 다 끝나고 밖에 나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구는 엄마, 그치? 엄마나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고했다고. 아침에 들어갈 때, 아침에 시험 보러 나올 때, 이걸 제일 까먹었다. 아침에 밥 먹고 나올 때, 엄마 아빠 안아주고 나오세요. 평상시에 안 왔는데요. 그날에도 안아세요. 싫어요, 아빠. 뭐, 엄마 싫어요. 그러지 말고. 잘 보고 올게. 그러고 안아주고. 니 모르지. 엄마들 차 세우고 교문 앞에 차 세우고 길거리 같은데 학교가 거기 있으면 뒤에 차들이 계속 오니까 빵빵 되니까 빨리 내리고 비켜주거든요. 엄마들이 내려서 토닥거려주고 애들도 남자들도 여자들도 토닥거리고 안아주고 시험 복귀하고 갑니다. 가고 나서 애 들어가죠. 엄마 거기 서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십니다. 우는 엄마들 꽤 많습니다. 물론 웃는 어머니도 많이 봤습니다. 잘 보겠지 뭐 이러고 들어가죠. 근데 우시는 부모님 진짜 많이 봤습니다. 특히 엄마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날 시험 볼 때 꼭 안아드리고 시험 보고 나와서 토닥토닥 잘 봤어 그러고 일단 느낌에 못 본 것 같은데 일단 잘 봤다고 하세요. 그치? 그렇게 한 다음에 안아주고 제일 먼저 뭐 하러 간다? 그치? 핸드폰부터 바꾼다. 그치? 바꾸고 그 다음 뭐? 소고기 먹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여기까지.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요렇게 하시고 그날 저녁에 가채점을 하는데 잘 들어. 이제 마지막 요거까지. 가채점 하고 나서 9시, 8시, 9시, 10시쯤 되는데 기왕이면 자정 넘어서나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 됐니? 저녁에 옛날에 어떤 울산의 모 삼수생 여학생이 이 얘기 한번 해줬었지. 뉴스에 9시 뉴스에 1교시 국어 쉽게 나왔다 그래갖고 했는데 얘가 점수를 역대 그때 옛날에 2000년대 좀 10년대 2013년도 1등급 93 이렇고 98 이렇고 되게 쉬웠던 적이 몇 번 있는데 시험을 봤는데 89점인가 맞았대. 근데 역대로 굉장히 쉬웠다 수능 쉬웠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러고 어떻게 돼? 그날 저녁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근데 봤더니 뚜껑 열어봤더니 다음날 봤더니 수능 국어 어려웠다. 1등급 90 89점.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 그러니까 그 저녁에 뉴스 나오는 거 보지 말고 알겠니? 실제로 가채점 평가 끝나고 나서 니네 나오면 수능 쉬웠다 어렵다 막 얘기하는데 그런 거 믿지 말고 실제로 가채점 나오는 거 보고 나서 판단하세요. 알겠어요? 그 다음 수능 끝나고 나서가 되게 중요한데 다음 날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 수시 논술 보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10페이지부터 있는데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만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2부는 좀 간략하게 끝납니다. 제가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 얘기했던 거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